신라 선덕여왕 제위기. 신라의 대야성이 백제군에 의해 함락됐다. 최고의 군사 요충지였던 대야성은 건국 이래 한 번도 함락된 적 없는 철옹성이었다. 어찌 되었느냐? 대야성이 함락됐사옵니다. 살아남은 장수와 병졸의 수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이옵니다. 성주 내외는 목숨은 구했느냐? 백제군의 공격에 성문이 뚫렸습니다. 속히 몸을 피하셔. 대야성의 성주 김품석은 김춘추의 사위였다. 도독, 어찌? 미안하. 도독! 김품석은 대야성을 빼앗기자 아내 고타소를 죽이고 자결했다고 전해진다. 딸과 사위를 한꺼번에 잃은 김춘추. 하지만 이는 개인적인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다. 김품석은 대역죄인이옵니다. 김품석이 부하 거민의 처를 강제로 취했고 이에 거민이 앙심을 품어 백제와 내통했다 하옵니다. 뭐라? 자식의 죄는 곧 부모의 죄.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책임을 춘추공에게 물어야 할 것이옵니다. 춘추에게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소? 누군가는 속히 책임지고 나서야 민심이 수습될 것이옵니다. 춘추공의 답을 듣고 싶소.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그가 선택한 방법은 누구도 생각지 못한 것이었다. 뭐라? 누가 왔다고? 김춘추가 찾아간 곳은 사실상 적성국가인 고구려였다. 삼국이 대치하던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행보였다. 그럼 고구려가 어떻게? 왜 그래야 하지? 고구려가 얻을 게 무엇이냐 그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망리지각하. 고구려는 삼국의 맏형으로서 신망과 존경을 얻게 될 것이옵니다. 신망과 존경이라. 신라 최고의 권력가인 그대가 목숨 걸고 찾아와 조아리는 것도 고구려에 대한 신망과 존경심 때문이겠지. 그리 띄워주면 우쭐해 그대 뜻대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혹 신라에 원하는 것이 있으신지요? 진즉에 글이 나왔어야지. 중령 서북의 땅. 일찍이 장수대왕께서 우리 영토를 편입시켰던 천혜의 요충지. 우리가 수나라와 싸우고 있는 틈을 타 신라가 가로챈 땅이지. 이 땅을 내놓으시오. 그것은 신라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옵니다. 받고 싶은 게 있고 내줄 것도 있는데 내줄 의사는 없다. 이거 도적놈 심보 아닌가? 여봐라! 이 자리에 당장 가져와라. 네. 내일까지 내가 원하는 답을 내놓지 않으면 그대의 목숨을 거둘 것이다. 와라. 예. 김춘추는 중령 서북의 땅을 돌려주지 않으면 신라로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위협을 받게 된다. 날 내보내 주시오. 신라로 돌려보내달란 말이오. 이 망리지의 명령 없이 살아서 여길 나갈 방법은 없습니다. 이 고구려에선 망리지의 말이
법이고 칼이니까요. 무슨 나라가 화적대도 아니고 땅을 내놓지 않으면 목숨을 내놓으라니. 춘추공께서는 혹 귀토지설, 그러니까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를 들어보죠. 내가 지금 그런 객적은 소리나 어떻게 생겼어? 내 목을 베겠다지 않소? 아니 뭐 어차피 시간은 흘러가고 내일은 올 것이고 달리 할 일도 없으니 일단 들어보시지요. 참. 다음 날 형장으로 끌려온 김춘추. 땅을 내놓든지 죽음을 받아들이든지 양자택일의 상황에 그는 어떻게 대응할까? 그래. 답은 정하였는가? 드리겠습니다. 중령 서북의 땅을 내주겠단 말인가? 예, 그렇습니다. 한편으론 실망스럽건 역시 나라보단 목숨인가?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중령 서북의 땅 없이도 신라는 존립할 수 있지만 작금의 신라에서 이 김춘추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부심 마음에 두어. 하면 당장 신라의 왕에게 서신을 쓰시오. 아니요. 폐하께서는 그 서신의 진위 여부를 믿지 못하실 겁니다. 허니 제가 직접 가서 폐하의 승인을 얻어오겠습니다. 어디서 수작을 벌이는 것이냐? 제 목이 필요하시다면 배시지요. 허나 막내지께서 필요하신 건 이 김춘추의 목이 아니라 중령 서북의 땅이 아닙니까? 연개소문은 김춘추의 제안을 받아들일까? 다음 날 김춘추는 신라로 돌아가게 됐다. 선덕여왕을 설득해 중령 서북의 땅을 고구려에 반환한다는 조건이었다. 자네도 귀토지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예? 연개소문에게 전하거라. 중령 서북의 땅은 신라에게 토끼의 간과 같은 곳이라고. 이 세상에 간 없이 사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고 말이다. 두고 온 간을 가져오겠다며 육지에 데려다 달라던 토끼처럼 김춘추가 연개소문을 속여 넘긴 것이었다. 연개소문은 이를 빌미로 신라 정벌 여론을 불러일으켰는데 저는 그저 옛날 얘기 하나 해준 일밖에는 없습니다. 어쨌든 남는 게 많은 협상이었다. 어차피 신라가 중령 서북 땅을 내줄 리 만무했고 그자의 거짓말을 유도해 신라를 칠 명분을 획득했으니 말이다. 김춘추가 제게 속아 제 무덤을 판 것이지요. 과연 김춘추가 그것을 알고 있었을까? 내가 속아서 놓친 게 아니라 일부러 놓아준 것을 말이다. 춘추공, 이 사태를 어찌 책임질 것이오? 폐하, 소신을 당나라로 보내주시옵소서. 육지로 돌아간 토끼와 혼자 용궁으로 돌아간 거북이는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 토끼에게 속았다는 것을 안 용왕은 크게 화를 내며 육지를 정벌하겠다 선언했고
토끼는 도움을 청해 용궁으로 쳐들어갔지. 김춘추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당나라와 동맹을 맺고 연합군을 결성했다. 나당연합군은 백제에 이어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654년 신라 제29대 왕으로 등극한 김춘추는 그렇게 삼국 통일의 기틀을 다졌다. 이것이 내가 이어가려고 하는 귀토지설의 뒷이야기이다. 과감한 외교 활동으로 왕위에 오를 길을 닦은 김춘추. 그가 고구려 대신 선도해에게 들었다고 전해지는 이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는 김춘추 자신뿐 아니라 삼국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660년 백제를 멸망시킨 나당연합군은 668년 고구려를 멸망으로 이끌고 마침내 676년 신라는 삼국 통일을 달성했습니다. 인도의 설화를 바탕으로 고구려에 구전된 이야기 귀토지설은 이후 조선시대 판소리 6마당 중 하나인 별주부전으로 각색되기도 했습니다.